전당대회를 과연 미룰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다, 그냥 27일로 밀어붙이자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뒤에 아마 박관영 선대위원장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전당대회 이 박근혜 이름 석자가 아직까지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옥중 정치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있다는 유영하 변호사가요. 김 교수님, 옥중 메시지라는 걸 전달했는데요.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친박이 아니다, 우리 편 사람이 아니니까 네. 이 사람을 뽑지 말라는 건가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방송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로 처음 출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허락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에게 조금 서운한 측면 몇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허리가 좋지 않아서 책상과 의자를 놓아달라고 수차례 구치소에 요구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책상과 의자가 들어왔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도 정확하게 선을 걷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내용들을 보고 받았는지 구치소에서 황 전 총리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수임번호, 박 전 대통령이 수임번호를 황 전 총리가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 수임번호를 모른다는 것 정도를 보면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실상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게 된 것이죠. 네. 우리가 황교안 전 총리 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가장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있는 후보들 홍준표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유리하게 또 발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한국당의 당대표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이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요, 배신자를 단죄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 특유의 소명감이 또 발동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라운드가 벌어졌거든요. 황 전 총리가 나는 도리를 다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그게 무슨 또 어떤 도리냐라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방송도 그렇고 오늘 방송도 보면요. 네. 황교안 전 총리를 친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죠. 근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점점 더 외로운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나중에 정치적 사면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한국당 내의 유력 세력들과 척을 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비록 수감된 과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 권한대행 시절에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굳건히 자리를 잡아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적인 생명도 훨씬 더 커지고 길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어떤 의원을 유영하 변호사가 또 대신 나서서 이런 식으로 황교안 전 총리와 각을 세우는 게 한국당 입장을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득이 될 게 없다. 네. 이 여기서까지 원칙을 따질 부분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속 수감된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국당 전당대회가 어떻게든 개파를 떠나서 풍성하게 잘 치러지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큰 그릇을 보여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자청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라서가 아니라 전대 후보자와 각을 세우는 모습, 저는 점점 더 고립무원의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오늘 발언까지만 보면요, 앞으로 멈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내려올 때까지 하겠다는 취지일지요. 황교안 전 총리에게 일제히 기자들이 달려갔는데 이분이 지금 박 전 대통령 면회까지 포함해서요, 질문에는 특별히 즉답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떤 거리두기일까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접견 신청을 안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하시려나요? 신청이나 거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 수감된 뒤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권한대행 하실 때 책상이나 뭐 의자를 안 놔줘서 뭐 말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들을 해왔고 그런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그동안 말이 없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섭섭함이 목까지 차오른 걸까요? 김상현 평론가님. 네. 이 진박 감별이라는 걸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친박 아니니까 그는 비박이다. 낙인 찍은 겁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네. 그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배신하는 네. 그 정치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강하신 분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면회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면회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다른 거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전대라는 시장에 네.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황교안, 오세훈, 그렇죠. 홍준표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상품권자가 박근혜 아닙니까? 네. 상품권자가 이게 내 상표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건가요? 그게 뭐 위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짝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직접 공개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재개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뭐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세력의 움직임을 내가 일정 정도 메시지를 전달해서 네. 거기에 영향을 좀 일정 정도 주겠다라는 네.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하노니 그를 제외하라는 걸까요? 늘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서요. 짤막한 단어 한마디 전하고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누구인지 보여줬던 그 저력의 여성 아니겠습니까? 이 옥중 정치와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내가 방송하는 거 허락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접견 시청에서는 거부당했다. 뭐 대단한 일인가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인 박지만 씨 그리고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도 실제로 접견을 신청했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관계자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홀로 스스로 고립무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떳떳하게 인정했으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갔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다 엇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향해서 쭉 걸어갔던 겁니다. 네. 그 과정 때문에 결국은 보수 괴멸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길을 지내왔던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정말로 야당다운 야당을 건설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네. 황교안 전 총리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총리였기 때문에 황 전 총리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로서 품격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감의 반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빌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소위 말로 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네.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인터뷰를 보게 되니까 일부가 친박 신당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당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도태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완전히 정치의 구심점에서 사라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드는 대목입니다. 네. 진짜로 자유한국당 혹은 보수 정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행동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저는 그리고 이 발언 자체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어떤 타격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난 총선 때 대패했던 것처럼요. 이제 진짜 친박이 누구인지 자유한국당은 찾아야 되는 건가요? 장혜찬 평론가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비박입니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선언한 거 보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네. 진짜 친박을 찾는 전당대회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물론 친박이었던 분들이 한국당 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의 표심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그들의 선택 기준이 누가 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가는 이제는 아니거든요. 시대가 많이 지났고 어떻게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네. 강력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서 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 당사자가 친박이든 비박이든 상관없이 네. 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제1야당의 아성을 굳건히 굳힐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만 그게 역설적으로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친박 의원들이나 친박 당원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네.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친박의 기준이, 친박들의 선택 기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요. 한국당을 총선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이 기준을 놓고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친박 논쟁은 전당대회 구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연 황교안 전 총리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라는 분석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주자까지 상당히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끌어올지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 석방 카드 이 기술을 자처하면서 거발하라면서 반색하는 기세가 역력하거든요. 예, 뭐 지금까지 그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걸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많이들 분석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반색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에 두 분의 그 분석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지만 저는 이제 정치 조직의 특성이라는 측면을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 네. 조직이라는 게 일종의 머신인데 기계인데요. 이 기계는 돌리지 않으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왜 나왔냐? 자기가 일종의 정치 조직이 있는데 요번에 이거를 가동하지 않으면 네. 이게 사라져버려요. 딴 데로 가버려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전 대통령 쪽에서도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 정치 조직이 네. 요번에 가동을 하지 않으면 다 사라질 거라는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하나 정도 좀 추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게 불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미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게 그 질문으로 돌아올 때 이제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네. 이 친박 그 유권자들에게 검증을 하기 위한 질문들이 돌아올 텐데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네.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 초년병의 내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도요, 전당대회 일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북미 회담을 피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